네, 저는 인터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아이콘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아이콘 재단에서 이제 카운실 멤버를 맡고 있고, 그리고 이 아이콘 프로젝트를 기술적으로 만들고 있는 아이콘 루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블록체인 생태계에 들어오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블록체인 관심을 갖고 들어오시게 됐는지 네. 여쭤봐도 될까요? 2010년 초반에 이제 비트코인 한번 계속 언론에서 이슈가 됐을 때는 사실 제가 계속 정보 보안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정보 보호 기술로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보게 됐었고, 2010년도 중반에는 실제 블록체인 일부 기술을 이용해서 보안 솔루션에 실제 적용을 해서 금융기관 같은 데 납품했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핀테크에서의 어떤 이네이블러로서 이제 블록체인을 보게 됐고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라든지 컨소시엄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에 관심이 있어서 사실 블록체인 필드에 뛰어들게 됐고, 그 이후에 실제 퍼블 블록체인의 어떤 중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끼면서 전체적으로 지금과 아이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지금 리퀴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신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팀들의 경영을 하게 되는 이 회사의 메인 투자자로서 참여를 하셨는데요. 메인 스폰서로서 어떤 계기로 참여를 하셨나요? 네, 실제 그 아이콘은 이런 뎁들 블록체인 기반의 그 서비스들이 올라갈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그 플랫폼은 실제 그 서비스 사용자들이 직접 플랫폼을 쓰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그 뎁들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들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뎁들을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실제 그 올해 초까지만 해도 어떤 각각의 프로젝트들이 막 컨퍼런스 같은 데서 자신들을 홍보하고 하는 장들은 있었지만, 실제 뎁들이 좀 더 캐주얼하게, 좀 더 가볍게 사용자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의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런 불금의 아이콘 행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스폰서하게 됐습니다. 심사를 하시는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고 참가 팀들을 심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실제 심사위원으로 앉아 있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아이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실제 어떤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블록체인에 올라갈 것이고 그 부분이 블록체인을 만들 수 있는 것인지, 그게 꼭 블록체인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블록체인의 어떤 부분이 모자른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만들어야 돼, 이런 부분을 좀 위주로 이제 보게 돼서 전체적으로 좀 블록체인에서 해야 될 거, 블록체인에서 할 수 없는 거, 아니면 향후에 블록체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이런 기술적인 위주로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많은 팀들을 만났을 텐데요. 특별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실제 어떤 특정 팀들보다는 실제 현실 세계에서 그 서비스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실제 그 서비스가 너무 장기가 아니라 좀 빠르게 사용자한테 나타날 수 있는 서비스 위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지 같이 어떤 팬덤으로 같은 문화도 굉장히 사실 좋게 봤었고요. 또 로지스텍스처럼 그런 라스트 마일 서비스 같은 거를 통해서 실제 어떤 블록체인으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개발자 입장으로서 이제 참가자들한테 조언을 한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기를 원하시는지. 네. 그 현재 어떤 블록체인의 어떤 플랫폼이 어떤 개발에 있어서 한계도 있고 기능이나 그 피처의 어떤 제약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먼저 좀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뭘 만들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고, 또 현재 플랫폼들이 완성본이 아니라 사실 초창기고 앞으로 로드맵을 만들어갈 피처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피처들 좀 감안해서 그런 플랫폼에 이런 기능이 또 생기면 자신의 로드맵에 그걸 활용해서 이렇게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라인업이라는 팀이 우승을 했는데요. 이 팀이 우승할 수 있었던 이유, 아니면 좋은 점수를 주신 이유는 어떤 부분에서 주셨을까요? 일단 그 타겟층을 명확하게 하면서 현실 세계에서의 그만한 몰랐던 시장이었는데, 그런 시장을 블록체인으로 활용해서 좀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실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게 이제 좋았던 것 같고, 실제 그리고 스테밋을 이용해서 실제 어떤 실제 서비스를 이미 구현해놨다는 게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아까도 살짝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지난 회차를 포함해서 참가 팀들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팀이 있다면 어떤 팀이 있을까요? 음,
네, 그 스테이지 팀, 로지스틱스 팀 기억에 남고요. 또 실제 어떤 블록체인 서비스를 지금 당장 준비하지 않더라도 그 오늘 발표했던 뎁 얼라이언스처럼 실제 개발자들이 BM은 아직 부족하지만 어떤 현재 블록체인을 가지고 계속 이런 트윗 같은 거를 만들어내고 그런 거를 이렇게 막 소개하고 했던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지금 한국 블록체인 업계에 신생한 팀들이 여기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새롭게 이 블록체인 업계에 대해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을 바라시는 게 있을까요? 네. 그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준비하는 팀들은 여전히 기존 블록체인이 아닌 상황에서 서비스 준비하는 것처럼 똑같이 준비를 하되 블록체인의 특성,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기술적인 거나 어떤 철학적인 거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더 BM에 녹여내서 더 강조하면서 좀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런 생태계에서도 이런 행사처럼 좀 더 캐주얼하게 자신의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사용자들의 어떤 이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장소, 이런 환경이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글로벌 컨센서스 게시판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이제 느끼셨던 감정 있으시다면 해외와 한국의 온도차라든지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컨센서스 행사 같은 경우는 이 블록체인 업계에서 가장 큰 이제 행사였기 때문에 작년에 참여했을 때보다 굉장히 더 규모가 커졌고 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좀 더 그 블록체인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고 있는 그리고 작년보다 더 구체화된 그런 건 확실히 느꼈고 국내에도 사실 어쩜 해외보다는 시장은 늦었지만 시장 환경은 지금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국민들이 정부의 어떤 기조도 있었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굉장히 블록체인을 잘 알고 있고 암호화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어떤 이 해외의 어떤 긍정적인 블록체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만 우리나라에 잘 세팅이 된다면 블록체인 산업 전체에 이제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에서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데에는 어떤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네, 일단은 올 초까지 원화 기반의 트레이딩 볼륨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암호화폐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는 사실 암호화폐 기반의 시장이 만들어져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정부의 입장은 그렇더라도 이 산업계나 국민들은 굉장히 암호화폐에 적극적으로 전문가에 가깝게 되어 있다고 아주 훌륭한 마켓이 만들어져 있다고 이제 보는 것 같아요. 한국 블록체인 업계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할까요? 네. 실제 우선은 비즈니스 하는 팀들은 적극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좀 더 블록체인의 철학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서로 투명하게 합의를 통해서 더 많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아직은 각 팀들이 다들 너무 각자 이렇게 좀 자기들의 플레이를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런 협업하는 분위기가 좀 만들면 좋겠고 당연히 이제 정부의 분위기도 규리적인 측면에 이런 것이 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해외에 가서 ICO를 한다든지 그런 거 하지 않고 국내에서 이렇게 좀 이제 긍정적인 환경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